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제 배전 쪽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시간은 또 배전 쪽입니다. 근데 배전 쪽에서 다루기에 조금 애매한 유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TR 혼촉의 전위 상승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나오지는 않는 유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무정존근법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최근에는 좀 물어보는 추세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어떤 게 있다 정도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무정존근법이라는 거는 전기를 정전시키지 않고 바이패스를 해서 좀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바이패스를 어떤 식으로 시키느냐, 로봇 활선 상태에서 하느냐, 사선 상태에서 하느냐, 아니면 무정전으로 돌려주냐, 아니면 변압기를 통해 가지고 걸어서 돌려주느냐, 아니면 선로를 가지고 뭐 바이패스에서 하느냐,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용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플리커 전압 조정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중요합니다. 차단기 단로기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림에서 1번, 2번, 3번 정도만 보시면 쉽게 넘어갈 것 같고요. 역률계선은 소남 요설만 보시면 되는데 역률계선은 이게 장수가 아마 9장 정도 될 겁니다. 9장인가 10장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항목 몇 배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9장 10장 된다는 건 어떤 건 한 페이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10페이지 된다는 건 그만큼 역률계선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목적이 뭐냐, 소남 요소를 가지고 하는데 아까처럼 전력 손실을 경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전압 강을 경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예? 그 다음에 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 설비 용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설비 용량이 여유 증가됐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런 계산 유형의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4장 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또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그런 게 있다 정도만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드리고 나머지는 기본서에 있는 유형의 문제가 더 좋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배전설로 전력 손실 경감 대책, 적전 콩고조 배변 그 부분 가지고 이따 한번 다시 볼 겁니다. 그 키워드 안에다만 살을 붙이면 됩니다. 딱 이 문제는. 배전설로 전력 손실 경감 대책하면 적정 콩고조 배변이고요. 아까 배전설로 신설 쭉 나왔죠? 뭐였죠? 키워드가? 가부 배전 보변 간폐 환첨 신배 생각나시나요? 지금 1시간도 안 됐는데. 왜? 여러분들이 안 만드셨습니까? 저는 열심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제 입에서는 나옵니다. 왜? 제가 만들고 머릿속에 간폐 환천 신배라면서요. 전폐 환천 신배가 아니라 바꾸면서 뭔가 머리로 만들었거든요. 다 보시면 가부 배전 보변 배전설로 신세 나오면은 간폐 환첨 신배 이게 힘이죠. 신배. 자, 이거는 뭐죠? 일단 요거는 먼저 고려하는 거, 이건 추가 고려하는 거라고요. 먼저 고려하는 거. 이건 변전설입니다. 왜? 배전설을 신설하는 거니까 결국 이제 변전설을 어떻게 할 건지를 보라고 그랬지, 이 밑에 부분은. 그러면 가공을 할 건지 지중을 할 건지. 얘는 뭐라고요? 이제 나와야죠. 부하밀도 조사하고. 그 다음에 배전 방식을 하고, 이거는 전압을 결정하고 어떤 전압을 할 건지, 얘는 보호 방식을 설정하고, 그렇게 해서 변전설을 한다고요. 그거 뭐냐,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것만. 이게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배전설로 신설하면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흐름이 있으니까 좀 나옵니다. 그럼 이게 추가로 하는 거 뭐라고요? 간선. 이게 피더니까 아까 이 앞에 전력 간선 하니까 전폐하니까 안 된다고요. 간선. 얘는 환경 무조건. 이거는 첨두부하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고, 얘는 심야 전력에 대해서 고려하고. 네? 이건 배전 자동화 쪽으로. 네. 그럼 배전 자동화 쪽으로 딱 가서 배전 자동화. 목적 4글자. 고문 설계 목적 기능 효과에서 할 때 여기서 선배 부자 개사 F전 냉피 전부
공정, 밥에, 첨전, 범민. 이 배전자동 요건 저한테 몇 번 들으셨을 겁니다. 그 전에. 요거는 저한테 몇 번 안 들으셨고, 솔직히. 이거는 제가, 한 번인가 밖에 설명 안 드렸을 겁니다. 요거는 제가 보기엔 5번 이상 설명 드렸거든요. 요것도 지금 이제 생각납니다. 두 번째 들으니까. 문제는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자꾸 리마인드 하라고요. 그래서 다니시면서 문제 키워드 요것만 하시다 보면은 그다음부터는 흐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지? 이 키워드가 뭐였지?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나옵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이거 목적. 공이 뭐라고요? 공급신뢰 향상. 운은? 운전 효율 극대화. 이거는 설은? 설비 투자 감소, 설비 이용률 향상. 걔는? 개통 운영을 현대화한다. 이런 식으로. 개통까지 나는데 또 현대가 생각 안 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될 수는 있는데 먼저 공은 설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선은? 뒤에 나가는 겁니다. 한 문제라도 이 문제 나왔을 때 답을 써야 되니까 제가 갑자기 이걸 하는 겁니다. 지금 30분 넘게 이거 가지고 떠들었는데 지금 답변은 못 하시니까. 선로 운전 선로 개폐기 감시제어. 왜냐면 이게 개폐기 감시제어 사고 뭐 저기고 이건 배전 정보 관리 수집. 네? 이거는 부하 관리 수요 관리 막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부하 집중 제어도 얘기했지만 관리 쪽으로 가라고. 왜냐면 여기가 지금 수요 관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니까 관리 쪽이다. 얘는 자동 원격 검침 돈에 관련된 부분. 뭐 제가 안 써도 이제 말로 하니까 이제 알아들으실 거라고요. 개폐기 사고 감시 그다음 사고 뭐시 제어하는 부분이 있고 피도 정보 관리 수집 이게 F전 이게 전압 계측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피도 계측하고 전압 계측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예? 냉난방을 제어하고 피크컷을 제어하고 부하 관리하는 거니까 제어하는 부분이고 자동 원격 검침이니까 이건 전력 양계를 검침하고 이게 부하를 분석을 해서 검침하고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여기는 공급 신뢰도를 향상하고 정전 시간을 감소하거나 정전 구간을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배전 정보 관리 수집에서 바보였네. 이건 배전 손실 저감을 할 수가 있고요. 첨두부하 억제 이거는 첨전 전원설비 투자 지연 이런 식으로 돈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죠. 수요관리 통해 가지고 여기는 수요관리를 통해서 제어를 했습니다. 제어를 했으니까 여기는 돈이 덜 들어간다. 첨두부하 상승 지연 전원설비 투자 지연 해가지고 뭔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줄여들었다.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요. 검침 업무의 현대화 그리고 민원의 축소가 됐다 이거죠. 요걸 딱 써주시고 공운설비하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사람이 나갔을 때는 60분 걸렸는데 지금 배전자동화 해가지고 30분으로 줄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뭐 그림 그려주시고 하는 내용들이 다른 데에 답안지에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한번 써보셔야지만 됩니다. 저 이거 배전자동화는 애웠다고 생각했는데 또 안 나옵니다. 지금. 옛날에는 애웠었습니다. 애웠으니까 이 정도 나오는 거죠. 옛날에. 근데 지금 안 보니까 안 외워집니다. 또.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키워드는 계속 반복해서 시험 보기 전까지 가져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이제 좀 흐름을 이해를 해야죠.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 거 왜 중요하니까 제가 여기 배전자동화는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EMS, 스카다, 배전자동화 요 세 개 문제 중에 분명히 나옵니다. 셋 중에 하나는 시험에. 그 셋 중에 하나 나오더라도 뭡니까? 잘 모를 때는 하나 다른 거 외웠던 거 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나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키워드는 틀립니다. 분명히 키워드는 세 개 다 보시면은 세 개 다 키워드는 틀리기 때문에 정 안 될 때는 그걸 갖다 써서라도 기본 점수라도 좀 맞아야죠. 10점이라도 맞아야죠. 10점이라도 25점 중에. 왜? 6문제 중에 4문제를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데 선택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 답안을 써서 뭐 메꿔줘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실 딱 중요한 거는
정확한 키워드를 써주는 게 중요하지만 안 됐을 때는 어떻게든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비슷한 유형끼리 묶어서 애워두다 보면 잘 안 됐을 때는 그 다른 거 애웠던 걸 가지고 채워줄 수가 있으니까. TR 혼촉 전이 상승부터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고조합 혼촉시 저합전이 상승, 비접지 방식, 다중접지 방식, 혼촉됐을 때 어떻게 틀려지냐. 분명히 이제 그 접지 방식이 틀려지니까, 지락전류 값이 틀려지겠죠? 지락전류 값이 틀려지니까 V는 IR이니까 그 I 값만 틀려지는 거지, 저항 값은 비슷할 겁니다. 그 I 값이 어떻게 틀려지는지 보고, 그걸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뭡니까? I 값. 여기다 I 값. 이거 나온 거 아닙니까? 둘 다 I 값입니다. 그 I 값에다 R 곱하면은, 전이 상승값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빈도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일단 넘어가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면 통계에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많이 안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는 것보다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걸 투자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통계에 의하면 배전자동화가 더 많이 나왔으니까 차라리 배전자동화에 저거 외우시라고요. 개사 F전, 냉피전무, 첨정관명, 선배부자에 이 내용을 해가지고 쓰시는 게 확률이 더 높다고요. 자격증을 따는데. 무정정거법 이제 조금 이따 보실 거고요. 가서 보시면은. 자, 비접지 방식. 비접지 방식이니까 여기에 비접지 방식의 변압기가 혼촉이 됐습니다. 혼촉이 되면 저항에 의해서 전류값이 흐를 텐데 그 부분은 보시면 I는 R분의 V라면서요. R분의 V에서 이 3ωC분의 이렇게 해서 다 계산이 되면은 이렇게 나오더라. 그 고조합시, 저합시, 혼촉값이 생기면 IR이더라. 그 이 부분이 여기서 나왔던 요 수식이 그쪽으로 들어와서 R을 곱하니까 이만큼 됐더라. 근데 뭡니까? 이 CS가 마이크로로 작은 값이니까 요게 작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제 I는 WCV거든요. 이 C가 값이 작으니까 비접지구는 어떻습니까? 충전 전류가 작다는 거죠. 접지가 안 됐으니까 그 C 성분이 작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사실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장거리이고 그러다 보면 이 C 성분은 여기 자체의 C가 작다는 거지 요 자체의 C가 작은 건 아닙니다. 요 자체 C는 깁니다. 왜? 철도 같은 경우는 비접지로 쓰거든요. 철도 길지 않습니까? 케이블이. 그런 경우는 이제 충전 전류는 커진데 문제는 충전 전류가 커지더라도 요 자체의 지락 전류가 작기 때문에 작은 전류하고 작은 지락 전류하고 충전 전류를 더해봤자 거기입니다. 근데 직접 절정이 뭡니까? 사고 전류가 시카입니다. 거기에도 충전 전류가 들어가니까 이제 이 시카가 커지니까 이런 충전 전류 무시해도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 충전 전류가 조금 더 그거보단 커지니까 좀 더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는 얘기가 그 충전 전류는 뭐 충전 부분은 작으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정해놓고 간 거죠. 자 그러면 이마이션으로 가게 되면은 지락 전류가 커지니까 여기서 커지면서 이 지락 전류 I 자체가 커질 겁니다. 커지는데 얘가 돌아서 올려다 보니까 뭡니까?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혼촉에 대해서 돌아오니까 요 저항값이 이제 3배가 됩니다. 3배. 왜 3배가 되는지 여러분 배우셨지 않습니까? 영상분이 돌아올 때는 3배가 된다면 왜? 단상회로가 되니까. 지락일 때는 영상이라고요. 영상이니까 I0가 단상회로, 영상회로는 단상회로로 그려놨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걸 3배로 해주니까 여기는 3배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제 3R이 여기는 안 들어갔네. 비접지 쪽에 들어갔네. 그냥 RN으로 해놨네. RN으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냥 일선으로만 이렇게 봤네. 이게 맞는지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냥 요 수식으로 봤을 때는 그냥 RN으로 해가지고 전체 요거하고 요거의 더한값으로 그냥 계산을 했네요. 2는 루트 3분의 V고 분화값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그냥 직렬로 연결해서 그냥 본 거네요. 직렬로.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제 등가에러를 그려가지고 계산할 때는 Z0 플러스 뭐 이렇게 나올 때는 그건 3배 RG로 하는데 얘는 그냥 R 값으로 그냥 계산을 해서 그냥 RN으로 계산을 했나 봅니다. 저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했으니까. 근데 그 전에 보시면은 우리가 등가를 계산해가지고 할 때는 요걸 3RG로 계산을 해가지고 별도로 계산했었습니다. 고장조로 계산할 때는. 그때는. 근데 그때 조건하고 틀린 건 여기 TR이 하나 있습니다. TR이.
그때는 여기서 다이렉트로 연결돼서 돌아갈 때 조건이었고, 여기 TR을 하나 거쳐서 돌아가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혼촉이니까 이건 단락으로 봐야 되나? 지락인데. 혼촉을 해도 지락은 지락이거든요. 고조합 혼촉이니까 조건들이 좀 틀려지나 보네.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무정종군법으로 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무정종군법은 어디서 하느냐, 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네? 그걸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이런 겁니다. 딱 보시면은, 지금 전력회사에서 하거나 고객에서 하는데, 이런 것들은 임시 송전을 하거나 활선 작업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개폐기공법. 아까처럼 뭡니까? 바이패스를 시킨다면서요. 공사용 개폐기를 통해서 바이패스를 시키거나 아니면 바이패스 케이블을 이용해서. 개폐기가 있다는 거는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아도요, 이렇게 돌아가는 선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선로를, 그러니까 어차피 무정전을 시키려면은 전기를 공급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정전되기 전에. 뭔가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기를. 그러니까 기존에 바이패스하는 그 공사용 개폐기가 있으니까 개폐기를 달아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바이패스 케이블을 연결해가지고 그쪽으로 돌려주거나, 아니면 뭡니까? 이동용 변압기를 차를 통해가지고 연결해서 변압기 쪽으로 공급을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더 있죠. 더 있는데 여기 3개만 써놨습니다. 활선 작업에서 직접 활선, 간접 활선, 활선 작업자, 로봇으로도 할 수 있고. 뭐 로봇이라는 거는 사실 아까 작업을 할 때, 무정종군법 작업을 할 때, 아니면 버킷차가 갑니다. 그러면 그 위에 100kg밖에 사람이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가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으로 제끼고, 그거 할 때는 고무판 위에다 올려놓고 케이블 달 때, 고무판 올려가지고 케이블을 넘겨가지고 바이패스 시키고 밑에서 사람이 봐가지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제어하고 그런 것들을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연결하느냐, 간접적으로 연결하느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뭐 활용을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쓰기 위해서 개폐기를 통해서 넘겨주냐, 케이블을 통해서 넘겨주냐, 아니면 변압기를 통해서 넘겨주냐, 그런 큰 틀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뭐 저압 및 인위성 바이패스 케이블 공법을 개발해야 되고, 발전기차 공법도 해야 되고, 안전관리도 봐야 되고, 현장주의 형태 변경을 해야 되고, 수평장주에서 수직장주로 바꿔야 되고, 무정전 작업용 로봇도 개발해야 되고, 뭐 제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왜냐면 이런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절연물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고무장갑 오래 놔두면 쓸 수 있나요? 경화돼서 쪼글쪼글해집니다. 타이어 오래 놔두면 쓰나요? 갈라집니다. 저 절연장구들이 뭐죠? 다 고무입니다. 오래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니까 뭐 소방용품도 얘기 많이 나오는데, 소방수들이 장갑이 없어가지고 장갑을 자기 돈 주고 사서 쓴답니다.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안 그러면 자기가 위험하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지자체 예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서울이나 이런 데 돈이 많이 있으니까 화재도 많이 나고 그러면 되니까 그거를 이제 뭐 사서 주는데, 예? 지방 같은 거 예산이 없으니까 그걸 못 사서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쓰다가 다르면은 자기가 위험하니까 가는 거다 이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부분을 보니까 소방관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외부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주는 거, 내부로부터 보호해주는 거, 방염이 전달되지 않게끔 하는 거고, 그 안에서 보호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옷들이 이제 두 종류가 있다 이거죠. 내연복들이. 그런 것도 이제 값이 비싸다. 네, 이런 거죠. 저희도 사실 그렇습니다. 현장 가서 드라이버 없어가지고 현장에서 막 빌려가지고 쓰고 하죠. 공구를 줘야 되는데, 네? 공구가 갖춰져서 가는 거하고 틀립니다. 안전장구, 헬멧 쓰고, 헬멧이 전부죠. 누가 뭐 장갑 낍니까? 옷, 화학공장 같은 데 가면 긴팔 입고 가야지만 됩니다. 여름에 더워도. 왜? 화학물질에 의해서 되면 안 되니까. 근데 긴팔을 입는데 면으로 입어야지만 됩니다. 면이. 왜? 폴리에스테르 같은 거 녹으면 달라붙어 버리거든요. 면은 좀 불특성이 있기 때문에 달라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뭐 장비들 또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가끔 토시 같은 거, 반팔에다 토시 같은 거 껴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뭐 이건 보시면 될 거고, 전력회사에서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지다 보니까 전력회사도 이런 그 사회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설비를 개보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더라. 그러니까 잘 사니까 뭐니까 부하들을 많이 쓰게 되겠죠. 부하들이 증가되면서
그런 것들을 개보수공사 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작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정정공법들을 개발하게 됐다. 그래서 뭡니까? 정전 없이 할 수가 있으니까 안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성 부분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있더라. 그 임시송전공법이 있고 활선작업공법이 있고 그리고 무부화, 부화 전환공법이 있고 부화를 일단 무부화는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공상개법기는 아예 죽여놓고 돌리겠다는 얘기니까. 이건 부화전환관법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돌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바이패스를 시키거나 발전기를 이용해가지고 공급을 한 다음에 하거나 아니면 이동용 변압기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바이패스는 케이블을 직접 연결한 거고요. 이거는 이동용 변압기를 통해서 변압기를 그쪽에다 연결을 시킨 거고 임시 연계선 공법한 거. 이것도 바이패스를 한 거죠. 그 다음 활선 작업에서는 직접하고 간접이 있는데 직접은 어떻게 합니까? 활선 작업차가 하는 거고 간접은 핫스틱이 사람이 이렇게 달로기 가지고 이렇게 제껴가지고 뭔가 작업한다는 얘기입니다. 매뉴레이터는 로봇을 이용해서 그걸 뭐 제끼고 한다는 얘기고요. 제가 로봇 공법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핫스틱 같은 건 봤는데 뭐 사람은 가서 이렇게 제끼고 다 하더라고요. 뭐 고무판 위에다 넣어놓고 여기서는 임시 송전하고 활선 작업 요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이 작업에서. 거기다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보시면. 공사용 개폐기는 아까 뭐라고 했죠? 무부화입니다. 무부화. 공사공간 내 부하가 없고 타설로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 점포를 분리한다. 여기 무부하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점포를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제껴서 개방한다. 여기는 무부하는 얘기죠. 여기는. 부하를 안 넣어줄 때 바이패스를 해가지고 쓰겠다는 얘기죠. 상시 쓸 수 있다. 바이패스 케이블은 딱 보시면 작업기에 들어오면은 개폐기 케이블이 어디 있나요? 점포 분리하고 분기선에서 이걸 분리해 놓고 직선 접촉한 직선 접촉선에서 개폐기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하겠다는 얘기네요. 여기가 원래 여기가 정전이 되는 겁니다. 여기 X 부분, 여기 X 부분, 이 X 부분이 정전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분기선으로도 공급시키고 이쪽으로도 공급시키고 이쪽으로도 공급시키고 이쪽으로도 공급시키고 여기 구간이 다 죽는다는 얘기죠. 죽는 구간을 제한 나머지 쪽으로 다 바이패스 케이블을 연결해 가지고 다 공급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변압기 차는 내용 읽어보시면 변압기를 통해 가지고 케이블 연결해서 요 선 부분이 여기가 끊어지더라고요. COS가 끊어지더라고요. 주상 변압기를 교체한다. COS 내리고 이 변압기를 교체하는 동안은 여기는 정전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서는 정전이 되니까 여기를 죽여 놓더라도 미리 저하 케이블을 해가지고 여기다 연결해 놓고 이쪽도 받고 이쪽도 받은 상태에서 COS 내리고 변압기 떼가지고 교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은 변압기를 통해서 그 저압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얘는 고압을 아까는 뭡니까? 고압 때 고압의 케이블을 다이렉트로 바꾼 거고 얘는 변압기로 부하 측에다 다이렉트로 연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썼을 때는 이런 변압기라든가 이런 뭔가 기기들 교체할 때 어느 한 특정 구간만 했을 때는 이런 변압기 차를 이용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아까 바이패스 케이블은 광범위한 부분에 다 쓰여졌죠. 여러 군데에 쓸 때 범위가 넓어진데 얘는 한 군데밖에 못 쓰죠. 기계야 직접 자기가 작업주가 직접 손으로 작업한다 이거죠. 힘들다는 얘기죠. 간접할 수는 핫스틱으로 절연봉 직접 공법을 잘 안 할 겁니다. 전지에 올라가야 되는 거 혼자. 간접은 뭐니까 박해차를 타고 올라가면 되죠. 박해차를 타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핫스틱으로 땡기니까 그것도 매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가 타고 올라가서 하는 것보다는 낫죠. 매달려 있는 것보다는. 활선 작업차 버킷에 또 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버킷에 타서 절연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꼭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절연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고, 요거는 직접적으로 타고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로봇 공법 이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로봇 공법은 못 봐가지고. 로봇 차 개발하고 뭐 앞으로 뭘 해야 되냐, 아까처럼 뭐 발전기 차를 도입하고 안전관리를 하고 장비 같은 것들을 이런 절연을 유지하기 위한 공인기관의 지정이 미흡하다. 5년 정도 지나면 문제 생긴다면서 제가 갈아줘야 된다고요. 그런 내용들 써주시면 되고,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내용들 봐가면서 써주시면 됩니다.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가지고요. 기계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수평으로 돼 있는 것보다는, 수평으로 돼 있으면은 뭔가 가서 이렇게 잡아서 작업하기가 힘드니까 앞으로 올라가야지만, 옆으로 많이 퍼져 있으면, 수평이라는 건 옆으로 펴져 있는 거죠. 옆으로 펴져서 뭔가 달렸다는 거는 제끼기가 힘드니까 좀 위로만 올라가 있으면 이게
수평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작업하는 거면 수직으로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작업하면 그건 옆에서 뭔가 작업하기가 좋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것도 한번 내용을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수평은 어떻게 합니까? 다 우리가 옆으로 가고 있죠? 옆으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옆에서 제껴줘야 되죠. 수직으로 올라가는 건 옆에서 그냥 밀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얘는 그 위에 올라가서 위에 있는 게 여러 개가 겹치니까 그거 겹치지 않게끔 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으니까. 반대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세 선이 간다. 그러면 한계가 있죠. 근데 수직은 위로 올라가면 이쪽으로 제끼기가 편하겠죠. 옆으로 이렇게 내릴 때. 이 수평보다는 작업하기가. 수평은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수직은 여기서 딱 제끼면 그냥 뚝 떨어지고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해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계에 대비해서. 요것만 내용을 봐서는 그런 것 같고요. 결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부정륜. 플리커는 중요합니다. 플리커가 왜 생기냐? 플리커가 뭐죠? 깜빡거려. 예, 깜빡거림. 그 플리컴에 표시하는 기준이 뭐 있나요? 한전에서는? 델타 V10 있죠. 그다음 IEEE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 기준을 다 쓰고 있는데 한전에서는 델타 V10을 많이 합니다. 델타 V10을 쓰는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밖에 없습니다. 외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장비들은 델타 V10을 측정하는 기기가 없습니다. 규정을 그걸 안 쓰기 때문에 다른 이제 플리커의 다른 기준을 쓰거든요. IEEE 제가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델타 V10을 쓰는 장비 그걸 측정해서 표시라는 부분을 장비를 옛날에 얻는데 좀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전력 공급자 측에서는 자 원인은 뭡니까? 임피던스가 변동이 됐다. 부하가 갑자기 변동이 된다 이거죠. 갑자기 전원을 많이 땡겨 쓰니까 많이 힘들어진다 그 얘기고요. 경감대책은 그럼 그것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부하 자체가 그러니까 튼튼하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거 뭔가 변화가 있더라도 얘가 견딜 수 있게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전용 TR 전용 계통 단락 용량을 크게 굵은 전선 쓴다. 굵은 전선 쓴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전압 강화가 쉽게 생기지 않도록 더 여유를 만들어준 거죠. 튼튼하게 뱅킹을 쓴다. 뱅킹은 뭐였죠? 연결해준다고 그랬죠. 변압기 2차 측을 연결한 게 저압 뱅킹이라고 해요. 그게 뭡니까? 네트워크. RS는 모르겠습니다. 네트워크화 한다는 건 더 연결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용계통 루프, 직력 콘덴서, 승합, 굵은 전선. 다 튼튼하게 만들어준 거죠, 지금.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돼요. 플리커 측에 대한 대책은, 전력 공급자 측에 대한 대책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하고 뭐, 피더밖에 더 있습니까? 전용 변압기를 쓴다든가 아니면 피더를 튼튼하게 뭐 굵은 전선을 쓴다든가 아니면 그 부하를 분리해가지고 거기만 악성부하가 남게 만들고 다른 쪽으로는 연결을 못하게끔 한다든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수용가 측의 대책을 하면 거기서는 아까 좀 떨어지는 걸 보상해 줘야 되니까 UPS라든가 콘덴서라든가 뭐 리액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 SVC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압이 떨어졌을 때 그 보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떤 기기 측면에서 대책으로 들어가는 거고 얘는 기기 측면에 대한 대책보다는 어떤 계통 측면에 대한 대책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기긴 기기지만 얘는 뭐 케이블도 기기죠. 예? 변압기도 기기죠. 단락 용량 기기는 아니죠. 그래서 뭔가 뱅킹을 연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로를 연결하거나 뭔가 좀 폭넓은 의미로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공급자 측면에서는. 플리커, 부하 특성에 기인하는 전압 종용의 깜빡임. 이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10번 이상의 깜빡임이 발생이 되면 심각한 불쾌감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이게 발생하는 부분이 아킹론입니다. 그래서 제철 이런 제철 공장에 가면 SVC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압이 33kV 쓰거든. 제철력 공장 같은 데 가면은 3, 4호로 받아가지고 1호, 4호로 해서 33kV 씁니다. 힘이 세야 되거든요. 쇳덩이를 녹여야 되는데, 불을 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쇳덩이에 불 붙인다고 쇳덩어리가 녹습니까? 큰 불을 질러야죠. 큰 불을 질러야 되니까 이제 전압도 33kV를 씁니다. 제철 있고, 제강 있고, 압연 있고, 압출 있고, 뭐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LF, 레들 퍼네이스, 뭐 무슨 퍼네이스 해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제철소 다니면서 듣긴 했는데 지금 다 뭔지 모릅니다.
근데 공정은 어렴풋이 기억하는 게 철광석이 있습니다. 철광석이. 쇳덩어리가 아니라 철이 들어있는 광석이 있습니다. 암석을 집어넣고 불을 데핍니다. 불을 지면 쇠도 녹을 거 아닙니까? 그게 화산 아닙니까? 그게 화강 아닙니까? 화강암이 변무암 되고 퇴적암 되고, 그 화강암처럼 일반 그 들어있는 철광석을 녹이면은 그 안에 이제 위에 뭐가 뜨죠. 뜨게 되면 걷어내고 그 안에서 순수한 쇠 성분만 바깥으로 빼는 겁니다. 근데 잘 타게 하려다 보니까 산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산소 공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산소가 없으면은 불을 피울 수가 없으니까 산소 공정이 죽는다는 얘기는 불을 제대로 못 피니까 얘는 잘 안 타는 거죠. 산소 공장이 죽는다는 건 전체가 다 죽는다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90년대 후반,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그때 포스코 쪽에서 광양에서 막 난리가 났었죠. 그때 막 여러 사람 불려다니고 했었습니다. 막 갑자기 트러블 생겨가지고 막 정전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저는 못 갔었는데 그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온갖 박사부터 시작해가 온갖 업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발표한 건 인재로 발표났죠. 제어 카드를 거기서 누가 밤마다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그걸 정전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제어 카드를 넣었다 뺐다. 뭐가 트립이 났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근무했을 때 물론 이제 그 부분도 좀 있었고 다른 것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인재로 많이 몰고 갔죠. 결국 그 사람은 이제 구속되고 예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근데 손실이 컸으니까. 근데 이제 꼭 그게 아닌 부분에서도 발생은 됐는데, 이제,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었고. 그래서 뭐 개치기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많이 측정하러 다녔었습니다, 그때. 그때 TV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때. 예. 엑스선 장치, 뭐 전기용접기, 갑자기 많이 쓰는 겁니다. 전기를 많이 쓰니까 갑자기 부족해지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2.5%, 조건부 송전. 여기까지 대책 필요 없고, 2.5%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플리커의 크기는 델타 V10이라고 해요. 델타 V10의 정의는 깜빡인 시간도 개수가 있는데 1%라는 게 100브루터가 기준입니다. 근데 1초 동안에 10번 이상이 1% 이상 변화가 되면 1%라는 얘기죠. 여기서 지금 그 2V짜리가 1초 동안 9번 변화됐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얘는 1%입니다. 10번 이상이 무조건 다 됐을 때 그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델타 V10. 전력 공급자 측면에서는 대책은 튼튼하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선로를 분리를 하거나 선로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변압기를 더 튼튼한 걸로 하거나 아니면 단락 용량이 큰 거라는 게 공급이 큰 용량이라는 얘기죠. 굵은 전선으로 바꿔주거나 네트워크를 하거나 밸런스를 설치하거나. 이거는 저압 경우에 밸런스를 설치하는 거는 전압 변동률을 줄여주기 위해서 맞춰준 IVR 같은 그런 것들 장비를 달아주라는 얘기거든요. 고압 회전선도 이렇게 돼 있고요. 수용가치 대책은 Q가 나왔죠. QV 컨트롤이 나옵니다. 이게 나중에 보시면 PF 컨트롤, QV 컨트롤 많이 얘기를 들으실 텐데 Q를 공급을 하면 전압이 올라갑니다. 그래 그 Q 성분을 보상을 해주는데 콘덴서를 이용하거나 변압기를 이용하는 거나 L을 보상하는 방법, C를 보상하는 방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동기조상 이렉터 SVC가 뭔가 TSC가 사이리스터 스위치 컨트롤 사이리스터 스위치 캐패시터 사이리스터 컨트롤 리액터 이게 C 성분이고 이게 R 성분입니다. 리액터니까 L 성분이죠. 그거를 제어하겠다는 얘기예요. 플리커는 리프를 억제해서 직렬 리액터, 가퍼 방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제가 보기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양질의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용가 측에 또는 공급자 측에서 각각의 대책들을 고려해 줘야지만 되는데 각각 개개부의 부하 특성을 고려한 대책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공급자 측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한계되어 있다. 그 설비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어떻게 운전될지 모르니까 그럼 우리는 선로 두껍게 깔아주고 그 다음에 전용 변압기 설치한다든가 개통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도 뭐 몸을 운동을 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데 요 안에서 뭐 췌장암이 걸렸다 그럼 모르겠다는 거죠. 원래 췌장이 나빴을 수도 있으니까 간이 나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몸을 체질을 바꿔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약하고 양약의 차이가 그거죠. 한약은 전체적으로 좋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부분을 하는 거야. 양약은 어떻게 하면 잘라버립니다. 그냥 가서 나쁜데 잘라버리고 이식해버리고 그게 편하니까.
근데 효과는 어떤 게 더 좋나? 장담은 못합니다. 잘라버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왜? 전이가 안 돼서. 근데 이제 잘라버린다는 건 몸에 뭐가 없어지면 그만큼 힘들어지죠. 예를 들어 갑상선 같은 거 이거 잘라버려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평생 약을 먹고 사셔야지만 호르몬 조절이 안 되겠다. 네, 저도 1년에 한 번씩 갑상선 매번 보는데 조금씩 커지더라고요. 아, 내가 말을 많이 해서 이게 부었나, 또? 네? 제가 이제 목이 많이 붓거든요.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도 다행인 건 갑상선을 잘라도 사는 데는 지장 없다고 그래서 걱정을 안 하는데, 다른 데들, 대장, 위, 이런 데들은 신경을 씁니다. 용종들 나올 때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건강합니다. 맨날 잔병들이 있으니까 조그맣게는 아픈데 크게는 안 아픈 거죠. 건강하다고 느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왜? 몸이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대에 암에 걸리는 거고 50대 암에 걸리면은 50대가 더 오래 삽니다. 왜냐하면 전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세포 분화가 느려지기 때문에. 20대는 세포 분화가 빠르기 때문에 더 빨리 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죽습니다. 우리 몸이 튼튼해가지고 잘 견딜 것 같은데 전이 특성이 틀려지기 때문에 건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20대에 암 걸리고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 20대 여자가 유방암 걸렸다 그럼 잘라내고 이런 부분들에서 더 위험하죠. 50대 60대에 유방암 걸렸다 그러면 뭐 5년 이내 재발 확률이 줄어듭니다. 이런 것들이. 전압조정 나오면 네 글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 발변주배. 예, 발변주배.